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수업의 주제는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장, 새 나라 건설을 준비하다입니다. 1943년, 44년경부터 일제의 패망이 가시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립운동가들은 이제는 독립을 넘어서 독립 이후에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곧 다가올 줄은 알았던 해방의 날이 생각보다 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다가오면서 이후에 있을 혼란도 같이 찾아오게 됩니다. 과연 독립운동가들은 새로운 한국에 대해 어떤 비전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우리나라의 모습을 바라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세기 전에, 100년 정도는 아니지만 80년 정도 전에 독립운동가들은 어떠한 새 나라를 원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맞닿은 지점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 중국 국민당을 따라서 충칭에 이동해 조직을 정비하고 한국 광복군을 창설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11월 28일 해방된 한국에 세워질 새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건국강령을 공포합니다. 즉, 한국이 해방되고 그 해방된 한국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이 건국강령에서 제시된 건국의 기본 이념은 독립운동가인 조소왕이 제시한 세 가지 기회가 균등하다, 삼균주의입니다. 임시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세 가지 기회를 균등하게, 공평하게 가지는 나라로 만들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이 삼균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건국강령에서 임시정부는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 즉 삼균주의에 근거를 둔다. 근데 삼균주의란 것은 무엇이냐? 수미 균평위 하야, 즉 머리부터 꼬리까지 잘 살건 못 살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균등하고 공평하게 해서 흥방보 태평하리라. 나라가 흥하고 태평함을 보존할 것이다. 즉 모두에게 균등하고 공평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무엇을 균등하게 할 것인가? 첫째, 보통선거제를 실시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정치 참여의 권리, 참정권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고, 둘째, 예를 들어서 전기, 수도, 이런 중요한 산업들은 국유제, 국가가 소유해서 이익이 되는 권리를 공평하게, 균등하게 나눠주고, 셋째, 교육을 국가의 돈으로 진행을 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사람들마다 공평하게, 균등하게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불평등하지 않고 균등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삼균주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국강령에서 보여지는 삼균주의는 새롭게 세워질 대한민국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선언함과 동시에 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사상이 되겠습니다. 이 삼균주의는 중국의 혁명가로서 순원이 새로운 중국을 위해 제시한 삼민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삼민주의는 당시 중국의 양대 정치 세력,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기본 이념으로 중시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중국인들에게 순원은 열강들의 침략으로 고통받던 중국의 새로운 중국의 모습을 제시한 존경의 대상으로 그들이 순원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꼭 손중산 선생이라고, 선생이라는 이름이 꼭 붙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조소왕은 당시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이때 삼민주의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새로운 국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렇게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주의계를 아우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새로운 국가의 모습을 제시할 때 중국 예난에 위치해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활동하던
중국 내 한국인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의 중심 역할을 하던 조선 독립동맹도 1942년 해방된 조국을 위한 강령을 제시합니다. 이 강령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첫째, 조선 독립동맹이 만들 새로운 한국에선 보통선거제에 의한 민주정치가 실시될 것이고, 둘째,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것이며, 셋째, 대기업을 국가가 몰수하고 국가의 소유, 국유화한다. 즉 생산시설을 국가가 소유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된 나라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돈으로 모두가 공짜로 의무교육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중국 말고 국내에서는 일제의 패망이 기정사실화되던 1944년 8월에 조선체육회 회장도 지낼 정도로 만능 스포츠맨이었던 독립운동가 여운형을 중심으로 국내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과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을 조직이 결성됩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 건국동맹의 수립입니다. 이들은 점점 독립이 다가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갑자기 일제가 망했을 때의 그 혼란을 방지하고 그들의 공백이 없도록 빠르게 새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노력을 합니다. 이들은 대동단결하여, 즉 이념에 상관없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해서 노농 대중의 해방, 노동자와 농민의 해방, 즉 사회주의 색채도 일부 드러냈던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전국에 지부를 설치해서 전국적인 조직을 형성하였고, 농민, 청년 등 각계각층을 자신들의 품으로 끌어들였으며, 직접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독립선언서를 제작하고, 또 싸울 수 있는, 일제와 총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무장 세력도 조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민족주의계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그리고 사회주의계인 조선 독립동맹의 건국강령, 그 다음에 좌우가 모두 합쳐진 조선 건국동맹의 새로운 국가에 대한 생각을 모두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 간의 생각의 공통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임시정부와 조선 독립동맹의 공통적인 세 나라에 대한 플랜은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그리고 산업의 국유화, 그리고 의무교육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이 민주주의 할 거고, 산업 국유화 할 거고, 의무교육 할 거고, 이 정도는 뭐 민족주의, 사회주의에 관계없이 다들 공유하고 있었던 생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동맹까지 하면 한 가지가 공통점으로 남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새로운 한국은 당연히 민주주의지라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다들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국가에 대한 계획들이 나오는 와중에 국제사회가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중이던 1943년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추축국에 맞서서 연합국을 이끌던 세 나라인 미국, 영국, 중국의 정상들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만나 이 전쟁 끝나고 처리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와 일본에 대해서 우리 연합국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담을 엽니다. 이것이 바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카이로 회담입니다. 이 회담에서 세 나라의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 발표되니 그것이 바로 카이로 선언입니다. 그런데 회담 중에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던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가 선언문에 반드시 한국 독립에 대한 내용을 글로 적어놔라, 명시해달라고 밀어붙였고, 그 결과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 사람들이 일제의 노예 상태임에 유의해서 한국이 적절한 시기에 자유롭게 독립할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독립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인 보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야만 전쟁을 끝낸다라고 합의하면서
일제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일제를 완전히 굴복시킨다는 결의도 함께 하게 됩니다. 다만 적절한 상태라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이 생각보다 꽤 중요합니다. 카이로 회담 당시 장제스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독립시킨다 라고, 즉 확실하게 독립 시기를 못 받고자 하였지만 최종적인 선언에는 영어로 in due course, 적절한 상태라는 애매한 표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요 세 명 중에 오른쪽에 뚱하게 앉아있는 처칠, 즉 영국이 자신들이 보유한 식민지인 인도가 지금 독립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한국이 독립하게 되면 여기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 문제를 선언에 넣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말인, 그냥 대충 봐서 한 적절할 때 독립시킨다 라는 애매한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별로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말이지만 이후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1945년 7월 이탈리아와 독일이 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추축국인 일본에 대해서 연합국이 어떻게 같이 대응할지를 논의하는 회담이 독일의 포츠담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포츠담 회담에는 시작 때는 미국, 영국, 소련의 세 정상이 참여해서 독일에 대한 처리 문제와 일본 대응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근데 당시에 소련은 독일하고는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과는 전쟁 상태로 들어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회담 결과 발표인 포츠담 선언에서는 소련이 빠지고 중국이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포츠담 선언입니다. 여기서 연합국은 다른 대안도 없다, 즉 카이로 선언에서 말했던 일제가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는 것 말고는 전쟁 종료란 건 없다 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였으며, 전쟁 후에는 카이로 선언의 내용들이 그대로 실행될 것이고 일본의 영토는 일본 본토를 이루고 있는 큰 4개의 섬, 혼슈, 홋카이도, 시코쿠, 규슈, 그리고 연합국이 결정해주는 몇몇 개의 섬들로 제한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즉 전쟁 이후 일본의 영토에서 한국을 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못 박으면서 카이로 선언에서 약속한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한 것이 바로 이 포츠담 선언입니다. 자, 이 포츠담 선언 이후 1944년 12월부터 임시정부의 독립군 부대인 한국광복군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특수전 담당 부서인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OSS와 협력하여 한국광복군을 국내로 침투시킨다는 국내 진공작전, 이른바 독수리 작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들은 미군에 의해서 훈련을 받다가 미국 등의 연합군이 한반도에 상륙하기 직전에 공중 강습을 통해 국내로 침투해서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 한국인들을 모아서 일제에 대한 무장 봉기를 조직하는 것이 이 독수리 작전의 내용이었습니다. 1945년 8월 8일 소련이 드디어 일본에 정식 선전포고를 한 후 만주를 밟으면서 한반도 쪽으로 밀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선 독립동맹은 1945년 8월 11일 자신들의 독립군 조직인 조선의용군에게 국내 진격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 예난에서 국내로 진격하기 위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국내에서는 학도병, 징병을 피한 청년들이 산에 숨어서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며 일제에 맞설 무장 봉기를 준비하였고 조선 건국동맹이 이를 지원합니다. 자, 이렇게 독립이 점점 눈앞에 다가오자 독립을 추구하고 있었던, 독립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 독립동맹, 그 다음에 국내에서 만들어진 조선 건국동맹은 조선 독립동맹을 매개체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월 9일에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충격을 받은 일제가 1945년 8월 15일 갑작스레 항복하게 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종료되고 한국이 해방되게 됩니다. 근데 왜 갑작스럽게냐면
그 누구도 항복은 하긴 할 건데 이렇게 빨리 항복할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일제가 질 줄은 알았는데 지기는 질 건데 당시에 일제가 막 광적으로 발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발악하는 일제를 완전히 굴복시키려면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할 줄 알았습니다. 결국 독수리 작전도 새 건국단체의 통합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우리는 갑작스러운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이후의 역사에 너무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끝! 안녕!